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하고 함께 스마트 교육을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퀴즈 게임 어플을 저와 함께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제가 화면에 여기 지금 띄워놨는데요. 멘티미터, 카훗, 그리고 심플로우라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매뉴얼을 이렇게 자료를 따로 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 모든 세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제가 다 직접 제가 스마트폰에 화면을 다 이렇게 하나씩 캡처해 가면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되게 편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매뉴얼만 보고서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제 강의에 집중하시면서 따라오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순서는 심플로우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카훗, 마지막에 멘티미터를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은요. 제가 이걸 소개하기 앞서서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자, 어떤 화면 같으세요? 어떤 큰 강연장에서 강의가 다 끝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모습이 조그맣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 사람의 연사가 강연을 하고요. 수백 명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반이 나누어져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강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사회자가 있고요. 사회자와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는 건데 이 앞에 청중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손들어서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소화해내지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스마트폰으로 질문을 올리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하나 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사회자가 그 질문에 적절한 그 연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대화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질문은 수십 가지 질문이 올라와요. 300여 명이 동시에 질문을 올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제가 세 가지를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 질문들은 청중들이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도 이 질문 궁금해. 나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라고 해서 공감 그 버튼을 눌러주잖아요. 이 개수 올라가죠. 32명이 공감한 질문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연사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을 이 사회자나 혹은 강사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대중 강연에서 그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그리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플로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www.simflow.com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심플로우의 그 교수님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의 전용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littleprince.simflow.com 요게 저의 고유의 이 심플로우 퀴즈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URL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요. littleprince.simflow.co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이디를 만들면 여러분의 id.simflow.com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학생들에게 저의 이 고유 주소를 알려줍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 고유의 주소를 만들면 똑같이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스마트폰에 자, 여기 지금 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주소 치고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할 거잖아요. 근데 가끔 요즘 학생들은요, 일일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선생님 뭐 QR코드 없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주소에다가 /p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P예요. /p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딱 뜹니다. 위에는 주소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희대학교 교수법 특강라고 해서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로고와 그 옆에 QR코드가 딱 뜨죠.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 수업 시간이구나.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학교의 로고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QR코드가 뜨면 학생들은 QR코드를 착 찍고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QR코드 앱을 써도 좋고요. 혹은 네이버 검색 그 창에
이 이미지 검색하는 버튼을 눌러서 QR코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학생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은 띄워주면 알아서 들어오죠. 불과 10초 안에 접속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면 TMI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게 학생들 첫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입력하라고 떠요. 처음에 이름을 입력하게 할 거냐 말 거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명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닉네임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딱 뜹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 창이 있죠. 여기다가 학생들은 질문을 입력하거나 어떤 코멘트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제가 더 크게 해볼게요. 업플로우라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학생들이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운플로우는 선생님이 위에서 아래로 다운, 질문을 학생들한테 내려보내는 거고요. 업플로우는 학생들이 밑에서 위로 궁금한 질문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플로우가 선택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질문을 올릴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타다닥닥 이렇게 코멘트를 씁니다. 오늘 강의 기대됩니다. 크크크크크.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질문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올리면 계속 밑에 이렇게 뜨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라는 게 나도 이거 추천, 공감 여기다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 숫자가 1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죠. 이게 소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공감 지수가 높은 것들이 저절로 상위로 이렇게 랭킹 되면서 랭크가 올라가면서 이 연사가 딱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공감 지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스크린에 그 질문 하나가 딱 뜹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실제로 제가 한 400명 정도 이 학생을 놓고서 행복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왜 행복해야 하나요? 34명이 공감했죠. 생각이 많고 고민이 있어도 혼자 고민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과 고민을 줄이고 혼자만의 고민과 생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17명이 동의하고. 자, 이런 식으로 딱 보고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럼 제가 요것을 선택하고 화면에 이게 뜨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플로우는 제가 퀴즈를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운플로우를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선생님이 혹은 교수님이 출제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바로 뜹니다. 스마트폰에. 자,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 세 글자는 무엇이냐? 소확행, 밸런스, 워라밸. 학생이 이걸 선택을 하면 그럼 그 반응이 역시 교수님 핸드폰에 그대로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발표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심플로우 사이트에다가 내가 강연할 파워포인트나 PDF 파일을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USB나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에 꽂지 않고 그대로 인터넷만 되면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해서 화면에 띄워가지고 바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늘 옆에 달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선생님으로서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littleprince.simflow.com 하고 /t 이게 teacher 할 때 t예요. 이렇게 치고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쪽의 화면은 littleprince.simflow.com 해서 학생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왔을 때 화면입니다. 그럼 이게 노란색으로 텍스트 입력창이 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질문을 쓰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에다가. 이건 학생들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선생님들의 이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 화면인데 학생들이 질문을 입력하면 여기 선생님 화면 어떻게 뜨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플로우 멋있어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입력하고 자, 전송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공지문을 올리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학생이 확인을 누르면 학생 화면에도 뜨고요. 그리고 선생님 화면에도 이게 딱 뜹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코멘트가 또 올라오면 계속 순서대로 계속 뜨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감 지수가 여러 개를 받는 질문이 순서가 바뀌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이 질문이 올라온 순서를 딱 보고서 그걸 딱 선택하면 학생들하고 그 질문 하나 놓고서 같이 대화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제가 바로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자, 심플로 제가 이미 그 선생님 화면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화면입니다. 자, littleprince.simpl로.com/t 하고서 들어오면 회원가입은 그 www.simpl로.com에서 이미 하신 걸로 제가 볼게요. 그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littleprince.simpl로.com/t로 들어오면 설정한 비밀번호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 비밀번호 입력하고 접속하면 아까 학생이 입력했던 질문 코멘트 여기 딱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플로우 상태에 1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는 2명이 접속했다.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브라우저로 접속한 게 두 가지 화면을 띄웠기 때문에 브라우저로 접속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내볼게요. 이 다운플로우로 가면 카테고리를 제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클래스별로 만들 수가 있겠죠. 기본 상자는 그냥 메인 그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상자에 아직 출제된 문제가 없다고 뜨는데 제가 이미 출제해 놓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죠?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트렌드 키워드는 뭐냐? 그럼 제가 보기 1, 2, 3 설정해 놓고 정답까지 설정을 해 놨습니다. 출제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추가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문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그리고 단순 메시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내볼까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세 글자 트렌드 키워드는 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뭐죠? 그렇죠. 소확행이죠. 소확행. 자, 이번에 또 다른 거 워라벨. 뭐 이렇게 보기 2개만 설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정답 체크는 소확행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정답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보기 놓고 그냥 의견을 수집하겠다. 그럼 정답 체크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정답 체크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어디 있는가 볼까요? 맨 밑에 있겠죠? 제가 가장 마지막에 냈으니까. 네,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출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제 버튼을 눌러줘요. 그리고 출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주면 그럼 이제 학생 화면에 바로 이 문제가 딱 뜨는 겁니다. 학생들이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자, 문제 많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정답 체크하는 게 여기 막대 그래프로 몇 퍼센트를 1번, 2번을 선택했는지가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 다운플로우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올라가 볼게요. 발표로 가서 자, 발표. 그럼 여기 PPT, PDF,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유튜브는 링크를 걸어 두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와 그 사이사이 동영상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USB 들고 다니지 마시고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심플로우를 설명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심플로우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매뉴얼을 꼭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카훗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훗은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라고 해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심플로우는 앱이 따로 없어요. 물론 어플이 있긴 하지만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거는 링크만 도와주는 거라서 접속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직접 QR코드 보여주고 접속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카웃은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앱 다운받는 그 검색창에다가 KAHOOT 카웃을 검색해서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앱을 학생들이 설치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이 앱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학생들이 실행하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카웃 앱 화면이 뜨게 돼요. 메뉴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엔터 핀이라고 해서 핀 번호를 입력한다 이런 메뉴가 있죠. 자, 이것을 터치해주면 자, 터치해볼까요? 네, 제가 화면 이렇게 넘겨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 게임 핀 입력하는 칸에다가 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퀴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번호는 어디에 있느냐? 선생님이 퀴즈를 시작하면 스크린에 그 번호가 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화면을 보고 그 번호 입력하고 바로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선생님 카웃 회원가입하시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간단히 회원가입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는 create.kahoot.it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create.kahoot.it 제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떠 있는데 아직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디가 없으니까 오른쪽 위에 sign up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십니다. 자, 이걸 클릭해주면 자, 뭐 선생님, 학생 아무거나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냥 as a teacher, 그냥 sign up with email 이메일을 주소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학교 이름은 뭐냐? 그냥 간단히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희대 자, 이렇게 그냥 써볼까요? 자, 그리고 워크플레이스는 스쿨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 자, 유저네임은 영어로 쓰셔야 돼요. 자, 영어로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리틀 프린스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리틀 프린스 어린 왕자라고 쓰면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유저네임은 이미 누군가가 선택했다. Please try another. 다른 걸 시도해봐라. 왜냐하면 이 카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교육용 퀴즈 게임 앱 중에 세계 1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유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디어는 이미 누군가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만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 리틀 프린스하고 제 핸드폰 번호의 뒷자리.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되네요. 그렇죠? 리틀 프린스 0158 0158라는 뜻인데요.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add your email address. 이 이메일 어드레스가 바로 여러분이 항상 회원가입 로그인 하실 때 쓰는 이메일 주소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가령 저라면 자, 이렇게 한 메일 쓰고 그리고 거기다 비밀번호를 또 이렇게 막 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한 메일로 이미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회원가입하는 걸 보여드려서 이미 이거는 가입이 돼 있네요 라고 뜨네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메일로. 그리고 패스워드 설정.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유저네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자,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카웃은 회원가입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회원가입을 했다고 치고 저도 제 이메일 주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화면에 로그인하게 되면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최근에 내가 진행했던 퀴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 그 결과 리포트가 또 이쪽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거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최초에 로그인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가운데 카훗 메뉴로 들어가요. 이게 가장 메인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my 카웃. 요게 이제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카웃 퀴즈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행한 게 되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create 문제 만들기. 자, 이걸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new 카웃 새로운 카웃을 만들겠다. 자, 이걸 눌러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타이틀. 예를 들어서 내가 출제하고자 하는 카웃 퀴즈가 뭐 아재 개그 시리즈다. 그러면 아재 개그라고 전체 퀴즈의 타이틀을 입력해 줍니다. 아재 개그 뭐 중학교 버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디스크립션은 이 디스크립션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게 어떤 퀴즈인가 간단한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다가 해시태그 하듯이 샵 하고서 붙여주게 되면 누구든지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퀴즈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를 여기 보시면 everyone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나만 볼 거냐 요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one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목을 쓴 거고요. 이제부터 문제를 실제로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click to start typing your ques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카웃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노르웨이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 순위가 거의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그 행복한 나라 노르웨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생이 자기 논문을 쓰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버전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퀴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할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앱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드래그 앤 드랍해서 문제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이미지 보고서 다음 그림은 무엇냐 이런 식으로도 퀴즈 낼 수 있는 거고요. 참조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략하고 바로 그냥 보기를 입력하겠습니다. 1번 심플로우 2번 카훗 3번 멘티미터. 자, 이렇게 보기를 3개만 설정해 볼게요. 카웃은 보기를 최소 2개 그리고 최대 4개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이렇게 객관식 보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5개도 안 되고요. 하나를 넣는 것도 안 됩니다. 2개에서부터 최대 4개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포맷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 내실 때 아주 단순하고요. 학생들도 항상 비슷한 그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 문제 자체에 그러니까 그 본질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implicity, 단순함이 미학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단순함의 미학. 카웃은 그 최고의 그 단순함의 그 미학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정답은 카웃이니까 여기 정답 체크 이렇게 해주고요. 네, 자, 마우스로 해볼까요? 자, 이게 정답이라고 여기 체크해주고 1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문제 쓰고 보기 입력하고 정답 체크해주면 끝. 여기 add question 눌러서 두 번째 2번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아재 개그 한번 내볼까요? 그런데 여기 보기가 있네요. 자, 그냥 퀴즈 보기 4개까지 낼 수 있는 객관식 퀴즈가 있고 true, false는 보기가 2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보기 2개만 설정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즐은 이렇게 뭐 맞추는 거야. 순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없었던 기능인데 새로 생겼네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멘티미터를 설명드릴 때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강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카웃 기능에 워드 클라우드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강의한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놀랍네요. 이게 유저가 많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로바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능이네요. 원래 계획대로 객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질문은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무엇인가?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뭘까요? 1번 정삼각형, 2번 오각형, 3번 정사각, 4번 정삼각.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정사각입니다. 정사각의 형이니까 그 동생 이름은 정사각이죠. 네, 그 정답 3번 체크하고, 그럼 벌써 이제 제 두 문제 냈죠?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완료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러면 Yay, the count is ready to be played. 자, 플레이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러면 자, done을 누르고요. 자, 완료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이 떴네요. 그렇죠? 아재개그 중학교 버전 두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카훗 아까 그 엔터 핀,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자, 요거죠. 자, 요 화면을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은. 저도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이게 카메라에 잘 비칠지 모르겠어요. 여기 카웃을 실행을 시키면,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엔터 핀을 누르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것처럼 이렇게 엔터 핀을 입력하는 화면이 딱 뜹니다. 여기 게임 핀을 입력하라는 여기다가 자,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번호를 띄워야 되겠죠. 자, 어떻게 띄우냐면, 자, 카웃 제가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실 스크린이에요. 자, 960689라고 하면 번호가 딱 떠요. 그럼 학생들은 이 번호를 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960689 960689 그리고 엔터.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번호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때는 지금 저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녹화가 끝나고 나중에 보시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거 입력하고 들어오셔도 안 돼요. 제가 이걸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호 입력하고 들어오면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자, 저의 닉네임 어린 왕자라고 해볼게요. 어린 왕자.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어디 떴어요? 여기 지금 떴네요. 어린 왕자라고. 그렇죠? 제가 지금 접속하니까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학생 화면을 제가 실제로 이 모니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서 시범을 보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학생 화면이죠. 여기 게임 번호, 게임 핀 몇 번 입력하라고요? 960689. 자, 960689.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자,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뜨네요. 자, 닉네임은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접속을 하는 족족 여기에 이름이 뜨고 몇 명이 접속했다라고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학생들이 다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동시 학생 화면도 보이시죠? 자, 문제가 뜨면서 학생들 화면 어떻게 뜨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보기가 3개가 떴고 학생들은 이 3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카웃이다. 이걸 눌러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응답을 했네요. 그럼 저도 응답을 해야죠. 저는 1번 틀려볼게요. 빨간색을 눌렀습니다. 자, 그럼 2명이 응답했는데 한 명은 맞았고 한 명은 틀렸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맞춘 학생은 correct라고 뜨고요. 저는 틀렸으니까 화면에 incorrect라고 해서 X표가 떴습니다. 여기는 맞았고 이 친구는 저는 틀렸네요.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next 버튼을 눌러요,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가 집계돼서 뜹니다. 네, 뭐 30명이 참여한 30명의 점수가 쭈르륵 나오겠죠. 정답을 맞추더라도 누가 더 빨리 순간적으로 0. 몇 초라도 빨리 눌렀느냐에 따라 그만큼 점수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고 그 결과의 점수 리스트를 보는 순간 학생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와, 이거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빨리 누르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 갑자기 긴장되는데? 심장이 쫄깃해지는데 하면서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완전 초집중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점수 보여주고 학생들 긴장시킨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면 2번 문제가 뜰 겁니다. 정사각형 동생의 이름은? 자, 그러면 보기가 뜨겠죠? 보기 보고서 뭐지? 그리고 여기에 이 숫자는 그 제한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20초를 할당한 거죠. 이제 10초 남았네요. 빨리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학생은 빨간 거, 저는 초록색. 그러면 다 틀렸죠. 정답은 C인데 1번과 4번을 선택해서 모두 틀렸고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끝나면 최종 결과 순위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 카웃은 이게 거의 다예요. 자, 이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실에서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로 제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카웃은 이렇게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숙제로 내줄 수 있어요. 숙제로 내주는데도 지금 교실에서 문제를 풀 때와 같은 긴장감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강의용이라서 이 배경음악이 안 들렸는데요. 실제로 교실에서 할 때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음악이 아주 신나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을 흥분시키는 음악이 나와요. 그 문제마다 제한 시간을 몇 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더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배경음악이 나오고요. 시간을 최대 2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문제라면 길게 제한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게 진지한, 되게 시어리어스한 그런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되게 흥분하고 아주 집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배경음악의 효과가 숙제로 내더라도 똑같이 배경음악이 나와요. 학생들의 핸드폰에서. 그리고 집에서 숙제로 할 때도 실시간으로 그때까지 참여했던 학생들의 중간 점수 집계가 그래프로 나와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내가 현재 몇 등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더라도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카웃입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매뉴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단순해요. 자세한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매뉴얼에 보시면 심플로 설명됐죠? 카우 설명됐고 이제 세 번째가 멘티미터입니다. 17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자 여기 17페이지에 가면 멘티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은 www.mentimeter.com mentimeter.com 이거는 선생님용 주소예요. 여기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문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menti.com 그렇게만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돼요. 학생들은 menti.com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접속을 하라고 안내해주고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학생들은 응답,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멘티미터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www.mentimeter.com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그러면 자 Your Presentation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예, 예, 자 여기 제가 그동안 했던 문제들이 여기 떠 있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대학에서 했던 건데 행복한 남과 여에서 이게 400명이 수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51명이 응답한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썼어요. 이 멘티미터도 객관식도 낼 수 있고요. 주관식도 낼 수 있고 그냥 워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데 자,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이거를 쓰라고 하죠. 그럼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요거 한번 화면 띄워볼까요? 여기에 프리젠트 요거 누르면 되네요. 자, 프리젠트 눌러서 화면에 떴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잠잘 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입력하게 되면 그 단어의 빈도수가 커서 가운데로 집중되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화면이 확대가 될까요? 이게 네, 확대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네.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제일 글씨가 크네요. 아니다. 앙, 기모띠, 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크네요. 자, 이런 식의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워드 클라우드, 객관식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mentimeter.com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바로 화면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사실 매뉴얼을 안 보시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한 번에 2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2개밖에 못 내면 유료로 꼭 가입을 해야 되냐? 더 하고 싶으면 아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2개씩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순서대로 열면 그러면 무료 버전으로도 무한히 많은 문제를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매뉴얼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실까요? 자, 멘티미터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럼 수업 지도안에 적절히 배치해서 도입에 넣을지 수업 전개에 넣을지 아니면 수업 마무리, 정리 단계에 넣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마지막 팁은 이겁니다. 자,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있을 때 자,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수업 준비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렸지만 소크라티브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소크라티브 어플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객관식, 주관식, 단답 그리고 true, false 문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심플로우는 그리고 멘티미터, 심플로우와 멘티미터는 강의 중에 퀴즈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간단한 서베이나 실험을 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는 소크라티브를 써도 좋고 심플로우를 써도 좋고 멘티미터를 쓰셔도 좋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거는 아이들의 그 재미있는 의견 발상 혹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유발할 때 아주 좋은 어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의 끝날 때 수업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도 유쾌하게 끝내기 위해서 카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제 강의를 듣는 많은 그 교직 과정의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 교생 실습 가기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카웃을 사용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고 그 학교 교생 선생님들 중에 최고의 인기 탑 선생님 교생으로 딱 도장을 찍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항상 와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우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카웃을 써보시고 그 외에도 도전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도전 많이 해보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수업의 시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모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습자 주도 전개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만들어 출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그리고 직접 너희들이 문제를 연구해서 만들어 와봐 그러면 선생님들보다 문제를 더 재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문제를 잘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학습자에서 리더로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선생님 혼자 진행하면서 박탈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기회를 주시고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는 10 내지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문항수는 3개에서 5개가 적절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팁을 참고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매뉴얼 끝까지 자세히 보아 가시면서 잘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던 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에.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멘티미터, 심플로우, 카웃으로 훨씬 더 재미있고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